일주일, 아니 한 달이면 끝날 거라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과 무기 면에서 러시아의 10분의 1의 수준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겼던 헤르손까지 되찾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졌던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밀릴 정도로 형편없느냐 의아해할 상황입니다. 그것도 수적으로 10배나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여기에는 무언가 서방의 비밀 병기가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처음에 우크라이나는 제블린이라는 휴대용 미사일로 러시아의 장갑차에 대처했습니다. 발사하면 열감지 기능으로 최대 4km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제 제블린 한 방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군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죠. 제블린의 활약으로 러시아의 초기 목표는 숲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바람에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군단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죠. 덕분에 그보다 우수하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우리나라 현궁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은 하이마스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0대의 하이마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요. 하이마스는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로켓 무기입니다. 주행 중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정차 후 30초 내로 로켓탄을 연사하고 다시 30초 안에 현장을 이탈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하이마스를 쉴 새 없이 움직여 러시아군의 탄약구와 지휘소를 잇따라 파괴했어요. 우크라이나군 포병에 제압당한 러시아 포병 전력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로 러시아군의 탄약과 보급망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죠. 그리고 결국 헤르손을 비롯해 드니프로강 서쪽 러시아군 점령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하이마스의 성능과 전과에 상당한 당황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푸틴 역시 하이마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개전 초 대규모 포병을 동원해 하루 7만 발 이상 포탄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였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정밀 포병이 이를 무력화하며 전황을 역전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유럽의 제블린에 이은 하이마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웃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진 뒤 안보에 불안을 느낀 폴란드는 지상군 규모를 2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구매 요청을 했지만 미국이 수출 승인을 미뤘는데요. 그러자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300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290km급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70km인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샤를 이세완에 의하면 미국은 4차 산업을 전쟁에 적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른바 모자이크전이라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마스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때문에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탱크나 전투기가 쳐들어올 때 예전 같으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 AWACS를 띄워서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I가 맹활약을 했는데요. 인공위성에서 찍히는 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탱크 같은 게 찍히면 저게 어느 나라 무슨 탱크지? 이게 러시아제 탱크 같아. 보는 순간 AI가 판단하죠. 러시아제 탱크가 나타났다면 위도가 어떻고 방위가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디인지 이걸 바로 지상 부대에 전송합니다.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 역시 좌표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버튼 3개만 누르면 그 지역으로 로켓탄이 쏟아져 나와요. 러시아군 전차들이 다 박살나는 겁니다. 또 적의 통신장비 음성을 분석하는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음성을 다 분석해서 이상하게 어느 통신 주파수가 한쪽에 집중되는 걸 발견하는 것이죠.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구나.
인식이 되면 로켓탄을 쏘고 미사일을 쏴요. 그 결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고급 지휘관들이 49명이나 죽었어요. 또 휴대폰을 쓰다 위치가 발각되어 하이마스 공격에 러시아군 신병 89명이 폭사했습니다. 이런 4차 산업 기반의 기술들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걸 전쟁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모자이크전의 주요 핵심입니다. 군인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음성 인공지능 AI 기술이 파악할 수 있죠. 코글의 한윤창 대표는 청각 AI 기술은 소리만으로 총과 비행기의 종류, 적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미국 렐리스 공군기지는 마이크를 부착한 4발 보행 로봇이 돌아다니며 각종 소리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사용 중이지요. 저격수의 위치도 총소리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모든 전쟁을 AI가 대체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당시만 해도 막대한 군사 장비와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는 경제 위기와 내부 부패로 다수의 장비를 포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4년에는 당시 세계 3위 규모였던 핵무기도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고 포기했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 역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당시에는 대책 없이 징병제를 폐지함으로써 군의 근간이 붕괴됐습니다. 그 여파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전쟁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받던 러시아군을 최전선에서 맞상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전격적이라 할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수비도 아니고 공격, 도대체 우크라이나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14년의 악몽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군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영국군은 2015년부터 이번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군 22,000명을 훈련시켰고요. 미군은 다국적 연합훈련단 프로젝트로 23,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양성했는데요. 2022년 전쟁에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은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이게 2014년의 오합지졸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야전에서 격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잘 훈련받은 군대의 존재 때문인데요. 지난 11개월 동안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군 병력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실 앞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빠르게 줄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빨리 새로운 부대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도 나토, 특히 영국과 미국 주도의 훈련 시스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 당초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이 왜 두들겨 맞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있어 러시아군을 쩔쩔매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이미 AI를 전쟁에 적용하는 모자이크전의 새로운 실험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